은주가 식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요? 바로 저예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은주였다니. 그럼 이 여자는 누구야?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분이 제 어머니셨거든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늦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윤말순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들이 마당에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식탁 앞에서 윤말순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평생을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은주야.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은주가 황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죠. 네, 어머니. 은주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공손했습니다. 저 김치 말이야, 맛을 봤는데 내 손맛이 너무 밋밋해. 다시 담가야겠어. 말순의 말에는 명령과도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담그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 며느리 박지숙이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지숙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2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숙이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은주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감자 껍질을 벗기던 지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너도 이제 적당히 해. 아무리 잘해도 저분은 절대 만족 안 하셔. 나도 20년 넘게 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은주는 무표정하게 당근을 썰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니. 저는 익숙해요.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죠. 지숙은 은주의 옆 얼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4년 전 둘째 아들 김도현과 결혼해 이 집에 들어온 막내 며느리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는 법도 불평하는 법도 없었죠. 그저 시어머니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지숙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오래 지속됐죠. 마치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둘째 아들 김도연이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고 말순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도연은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언제 오시냐? 말순이 물었습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형님이 모시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고 식탁은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말순은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나물도 간이 안 맞네. 은주야, 너 요리할 때 정신이 어디가 있었니?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먹기엔 괜찮은데요. 하지만 말순의 차가운 시선이 아들에게 향하자 도연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은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은주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아직 어렸지.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엄마가 왜 너를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란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엄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야. 은주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멀리서 시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말순이 홀로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인이 서 있었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일은 어쩔 수 없었어.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녀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묻으려 애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과거를 파헤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죠.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밤 지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누구지? 지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죠. 말순의 방 앞이었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말순의 방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지숙이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복도에 나온 적 있어?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언니. 왜요?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도연도 그 소리를 들었죠.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도연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어머니 방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도연은 다가가려 했지만 은주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고 싶으신가 봐요.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잠들지 않았죠. 도연이 코를 골기 시작하자 은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말순의 방 쪽으로 걸어갔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문틈에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말순이 침대에 앉아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게 다 내 잘못이었나? 말순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강인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했던 거지? 말순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은주는 문틈에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 때가 됐어요, 어머니.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숙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지 않았죠. 침착하게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언니. 지숙은 은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할 만큼 차가웠죠. 언니도 이 집에 숨기는 거 많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죠. 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는 지숙의 옆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손녀 정나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나리는 명랑했지만 이 집에 올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할머니 왔어요. 나리가 밝게 인사했지만 말순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나리는 부엌으로 가서 은주를 도왔습니다. 작은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나리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하지만 나리는 은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작은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리의 물음에 은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나리야, 내가 만약 엄마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리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날 저녁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 놓인 말순의 물컵이 갑자기 쏟아진 것이었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물은 식탁볼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순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행주를 가지고 왔지만 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숙이 물었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죠.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은주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일부러 컵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다시 한번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사진 속에는 어린 은주가 엄마의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은주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경고하듯이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죠. 말수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이 없었고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외출한 사이였죠. 은주는 천천히 말순의 방 앞을 지나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려 있지 않았을 방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갔죠.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주는 그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 은주의 손이 떨렸죠. 그 얼굴은 은주가 매일 밤 꺼내보는 상자 속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은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여자는 친구처럼 보였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됐습니다. 은주는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았죠.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지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지숙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말순과 다른 여자가 함께 서 있었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 아이가 설마. 도연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도연이 은주를 쳐다봤을 때 은주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저예요, 아저씨. 은주의 대답에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그럼 이 여자는 누구고?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말순을 쳐다봤죠. 말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셨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어머니랑 아는 사이였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랑 제 엄마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죠.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지숙이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은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셨죠. 사라졌다니. 무슨 뜻이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나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셨어요?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걸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숙이 사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럼 넌 왜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설마. 은주는 지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도연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은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큰 다툼이 있었대요. 돈 문제였다고 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엄마가 어머니께 큰 돈을 빌려드렸다고 해요. 빌려줬다고? 지숙이 되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시 이 집이 어려웠을 때 엄마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셨대요. 친구니까 돕고 싶었던 거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어머니는 엄마를 내쫓으셨어요. 빚쟁이 취급을 하시면서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은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 집에서 쫓겨난 뒤 절망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친구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지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엄마는 그 후 병을 얻으셨어요. 마음의 병이었죠. 그리고 1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의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죠. 지숙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그걸 알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그날을? 말순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은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은주의 폭로 이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남자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 결혼 자체가 다 거짓이었던 거야? 은주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은주의 고백에 도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무너뜨리려고요. 지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는 뭐야? 그냥 이용당한 거야? 은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이라고? 그게 말이 돼? 도연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살면서 달라졌어요. 미움보다 슬픔이 더 커졌어요. 복수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졌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졌죠. 나리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은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는 날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면 전부 연기였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은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줬을 때부터요. 당신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진심이었어요. 은주의 고백에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숙이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이 집에 복수하러 온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지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한 짓이 이해가 안 돼. 은주가 지숙을 돌아봤습니다. 언니도 어머니한테 시달렸잖아요. 언니도 이 집이 싫다고 하셨잖아요. 은주의 말에 지숙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바로 그때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죠. 말순은 은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다 맞다. 모두가 놀라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내가 내 어머니를 내쫓았어. 말순의 고백에 도연과 지숙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돈을 빌렸지. 이 집이 망하기 직전이었거든. 내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내놓았어. 친구니까 돕는 거라고 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난 변했어. 돈을 갚기 싫어졌어. 아니, 갚으면 다시 가난해질까봐 두려웠던 거야. 말순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난 빚쟁이라고 욕했어. 친구를 이용하려 했다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았어. 나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내 어머니는 그 후 소식이 끊겼어.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무서웠어. 내가 한 짓이 들통날까봐. 말순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저는 6살에 고아가 됐고요.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그런 일을. 지숙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시어머니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은주가 식탁을 쳤습니다. 전 이 집에 들어와서 매일 밤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은주의 눈빛은 광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과 살면서 알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요. 은주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희생자예요.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살았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죠. 지숙 언니도 나리도 모두 이 집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은주가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죠.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말순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하려던 그 순간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슬픔, 연민이 뒤섞였죠. 용서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모두가 알아야 해요.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말수는 방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죠.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로 끝내야 해. 은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보며 다짐했죠. 엄마, 이제 진실을 밝힐게요. 은주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가족 모임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모두 식탁에 모여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가족들은 하나둘씩 거실로 모였습니다. 말수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죠. 지숙은 불안한 표정이었고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모두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서류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놓이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이 안에는 30년 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은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기록인데?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열었죠.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차용증서, 병원 기록, 경찰 조서,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제 엄마에게서 빌린 돈의 차용증입니다. 은주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순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어머니가 정말 이런 돈을 빌렸던 거야? 은주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엄마의 병원 기록입니다. 서류에는 정신과 입원 기록이 적혀 있었죠. 급성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시도. 은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전부 그날 이후에 생긴 병이었어요. 나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작은 엄마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셨다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이나요. 하지만 살아났죠. 그리고 1년 뒤에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7살이었어요.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숙은 울고 있었고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말수는 의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은주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경찰 조서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유서가 있었거든요. 은주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은주가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순진했어. 친구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 봐.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 돈도 빼앗기고 명예도 잃었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내가 없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은주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거든 진실을 밝혀줘. 유서를 다 읽은 은주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죠.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그때 나는 살아야 했어. 내 아들들을 지켜야 했어. 말순의 변명에 지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친구를 죽였다고요? 은주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 보내진 기록입니다. 서류에는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친척도 없었고요. 그래서 20년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엄마 생각을 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나리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엄마. 하지만 은주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전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은주가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엄마를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평범한 삶을 빼앗았죠.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자가 되셨죠. 이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사셨어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도연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변명이라도 하시든지. 하지만 말수는 고개만 떨궜습니다. 은주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엄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은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았으니 결정할 시간이에요. 무슨 결정? 지숙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세상에 공개할지 말지요. 은주의 선언 이후 집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기록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말순의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었죠. 아니, 이 집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일어나 은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제발 그러지 마.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차갑게 팔을 뿌리쳤죠. 과하다고요? 엄마가 당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피해를 볼 거야. 나리도, 도연도, 나도. 지숙의 말에 은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제 알바예요? 저는 평생 혼자 고통받았는걸요. 바로 그때 말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말순이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은주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말순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말순을 보고 모두가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 도연이 달려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말순은 의식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빨리 구급차를 불러. 지숙이 소리쳤고 나리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죠.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이어야 했는데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이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만족해? 이제 어머니까지 이렇게 됐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심장도 약해진 상태고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은주를 노려봤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를 죽일 뻔했어. 도연의 말에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숙이 비웃으며 말했죠. 진실? 내가 원한 건 복수였잖아. 인정해. 은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말수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은 하지 못했죠.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갔지만 말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병실 밖에서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하려던 대상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니 이상하게도 슬픔이 밀려왔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다음 날 아침 나리가 은주를 찾아왔습니다. 작은엄마, 할머니가 작은엄마를 보고 싶대요. 나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나리는 은주의 손을 잡았죠. 작은엄마도 괴로우시잖아요. 보여요. 복수가 작은엄마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나리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아. 전혀.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은주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은주를 바라봤죠.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주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나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제 인생도 돌아오지 않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말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은주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친구로서 진심으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했어요? 은주의 외침에 말순도 울었습니다. 두려웠어. 다시 가난해질까봐. 아들들이 굶을까봐. 비겁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 병실 밖에서 도연과 지숙, 나리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30년의 비밀이 드러나고 두 여자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이 집에 온 거 나도 알았어. 은주가 놀라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죠.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눈빛에서 알았어. 내 엄마 눈빛이랑 똑같았거든. 말순의 고백에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평생 도망쳐 왔는데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고. 말순의 손이 은주의 손을 향했습니다. 용서는 못 받겠지.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은주는 말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뿌리쳐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용서할 수도 없는데,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날 고발해도, 세상에 알려도, 다 받아들일게. 말순의 말에 은주는 무너졌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더 이상 복수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퇴원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죠. 집안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권위는 사라지고 모두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에만 있었죠.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쳐 들어왔죠. 복수할 기회는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귀를 기울였죠. 누군가 복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몸으로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은주야.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줄래? 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은주는 황급히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말순은 은주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 말순을 붙잡았죠. 어머니,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안 돼. 이렇게라도 해야 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교만하게 살았어. 누구한테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순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순을 일으켜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앉힌 뒤 은주도 옆에 앉았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 엄마 이야기를 좀 해줄게. 은주는 말순을 쳐다봤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지.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항상 나를 챙겨줬어.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자주 만났어.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병원에 달려갔던 게 기억나.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엄마가 어떤 분이셨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엄마는 천사 같았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늘 웃고 있었고 모두에게 친절했지. 그런데 나는 그런 친구를 배신했어.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말순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돈을 빌려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그 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사업이 잘 되자 욕심이 생겼어. 그 돈을 돌려주면 다시 어려워질까봐. 은주는 말순의 손을 빼내려 했지만 말순이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았지. 증거도 조작했어. 그리고 집에서 쫓아냈어. 은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거짓 증인도 세웠어. 내 엄마가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소문도 냈지. 나는 괴물이었어. 은주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진실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친구였다면서요. 엄마를 사랑했다면서요. 나도 몰라. 왜 그랬는지.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매일 밤 후회했어. 내 엄마 얼굴이 꿈에 나타났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비겁해서 찾아가지도 못했어. 말수는 바닥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내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는 걸. 말수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며 떨었습니다. 은주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엄마가 돌아와요? 제 인생이 돌아와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말수는 땅바닥에 이마를 댔죠.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교만했던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데. 바로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죠. 은주야, 미움은 너를 갉아먹을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은주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말순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은주야. 은주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두 여자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30년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죠.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온화해졌습니다. 은주와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은주가 말순의 방에 아침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은주가 쟁반을 내려놓자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야, 앉아봐. 말순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봄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죠. 은주야, 고마워. 내가 나를 용서하지는 못했어도 복수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말순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미워하는 건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은주의 말에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따뜻했죠. 하지만 그날 밤 급작스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곧 의식을 잃었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에 모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고 지숙도 눈물을 흘렸죠. 나리는 할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말순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가족들을 하나씩 쳐다보다가 은주를 찾았죠. 은주야, 이리 와봐. 떨리는 목소리로 말순이 불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이제는 직접 만나서 빌어야겠구나. 말순의 손이 은주의 손을 향했습니다. 은주는 망설이다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도 떨렸죠. 편히 가세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말순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말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내 엄마한테 꼭 전할게.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말순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병실은 슬픔에 잠겼죠. 은주는 말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슬픔도 모두 뒤섞여 있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은주는 먼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말순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장, 서랍, 책상 하나하나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도 정리를 도왔습니다. 말순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은주의 손이 멈췄죠.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은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말순의 손글씨였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내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내가 빼앗았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가르쳐줬어.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알고 있었어. 내가 복수하러 왔다는 걸.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도. 하지만 너는 복수하지 않았어. 대신 진실을 밝히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 은주야, 너는 내 엄마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해. 그런 내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으로 대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었어. 부탁이 하나 있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 내 엄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도연이를 사랑해주고 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도연이 달려와 은주를 안았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은주는 말순의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죠.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쳤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은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미소였죠. 은주는 편지를 상자에 넣고 엄마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은주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은주는 도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시작. 도연은 은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적시는 빗소리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마음도, 모든 한도, 빗물에 씻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며느리의 긴 비밀은 끝이 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치유로 끝난 이야기였죠. 은주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과거의 상처와 용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수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용서가 진정한 치유의 길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